검찰개혁 과연 필요한가? 1~2년 전 검찰개혁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 말은 참 신선하고 반가운 용어였습니다. 군사정권 이후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정치개혁, 교육개혁, 국방개혁, 수많은 개혁 용어들 중에서 검찰개혁이라는 단어를 못 들어본 것은 아니지만 매년 반복되는 대국민 립서비스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던 개혁이란 말이 공수처가 어떻다, 독점 기소권이 어떻다 하면서 뭔가 야심차게 준비하는 것 같아 기대가 컸던 국민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뭔 정치가 눈만 뜨면 검찰개혁 타령인지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지 도대체 왜 그걸 가지고 1년 내도록 싸우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좋은 대통령을 뽑았고 총선도 다 밀어줬으면 하고 싶으면 하면 되지 탕수육, 부먹, 찍먹 싸움 하듯 끝을 알 수 없는 정쟁으로 국민들을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뜻이 단순히 검찰 집단 하나만을 개혁하여 우리 사회를 공정하게 만들겠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좀 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그 시발점으로 검찰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바꿔나가자는 뜻일 것입니다. 만약 후자의 뜻이라면 그 시발점이 굳이 검찰이어야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못한 이유가 마치 검찰 조직 하나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더 이상 교육에서 정의나 공정을 가르치지 않고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런 거 다 구라인 거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인터넷으로 다 마스터하고 공교육 시작합니다. 한때는 수많은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거리에 나와 정부의 잘못에 항의하고 정의가 무엇인지 목소리를 내었지만 이제는 취업 스펙 쌓기에 바쁘고 불의에 항거하기보다는 불이익의 정의는 잊은 지 오래입니다. 오염된 물이 정화가 되려면 새로운 맑은 물이 계속 흘러들어와야 합니다. 한때는 언론이 맑은 물의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근묵자학의 영향인지 언론이나 정치나 검찰이나 똑같은 색이 되었고 또 한때는 시민단체가 맑은 물을 자청하며 우후죽순처럼 생겨 사회의 활기를 불어넣더니 순식간에 같은 물이 되어서 정치인 양성소 역할이나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색깔이 정해진 검찰이나 언론이나 교육이나 조직을 바꿀 순 없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개혁이 필요하다면 이 중에 하나만 깨끗해지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꼭 검찰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하나라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조직이 검어서 너는 검으면서 왜 나한테만 깨끗해지라고 하느냐 하고 반발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검찰개혁도 꼭 그 상황입니다.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 없는데 검찰이나 언론이 법무부 장관을 굳이 그렇게 탈탈 털어야만 했나? 과한 면도 있긴 하지만 결국 너도 검은데 왜 나만 희라고 하느냐 항변하니 국민도 어느 편을 들지 우왕좌왕하는 것입니다. 저 조직 중에서 깨끗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깨끗한 조직 하나만 있으면 사회는 점점 정화되어 갑니다. 사실 우리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개혁법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의 자격을 강화하면 됩니다. 그것 하나로 모든 개혁은 다 됩니다. 굳이 검찰 개혁하자, 언론 개혁하자 난리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고양이가 스스로 목에 방울을 달지는 않을 것이고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이냐가 문제겠죠. 가장 간단한 방법이긴 하지만 가장 어려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정당과 정치인과 국회의원이 깨끗해지지 못하면 검찰 개혁 100번 해서 검찰이 깨끗해진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부나 국회가 자기들에게 칼을 겨누는 깨끗한 검찰을 그대로 놔둘 리가 없습니다. 결국 깨끗한 검사는 모두 옷을 벗고 검은 검사만 남을 텐데 쓸데없는 짓을 하겠다고 왜 이렇게 국민에게 스트레스를 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원한다면 공정한 사람을 뽑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검사를 뽑을 때 이 사람이 공정할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선생을 뽑을 때, 공무원을 뽑을 때 아직 사회생활 초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중에 흰 사람이 될지 검은 사람이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을 뽑을 때, 장관을 뽑을 때, 국가요직의 리더를 뽑을 때는 대부분 이미 다 색깔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이 흰 사람이든 검은 사람이든 별 상관하지 않습니다.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뽑는 고양이는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거나 정치 자금을 많이 내거나 세습 정치인이거나 인맥이 있거나 죄다 검은 고양이들 뿐입니다. 검찰개혁이 공정한 사회의 지름길이라면
그렇게 해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놓은들 대통령이 전과가 두 자리 숫자인 공정하지 못한 사람이면 어떻게 하죠? 앞서 말했다시피 흰 검사는 다 옷을 벗고 검은 검사만 남아 요직을 차지할 텐데요. 검찰 개혁도 중요하지만 깨끗한 검찰을 깨끗하게 놔둘 정치인이 더 중요합니다. 정치 개혁과 동시에 진행해야 하며 국회의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지 않는 검찰 개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의 검찰 개혁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인지 정치인들을 위한 검찰 개혁인지 국가 권력의 구성 요소를 입법과 사법과 행정의 독립된 기관으로 나눈다고는 하지만 러시아는 푸틴 형님이 꽉 잡고 있고 일본은 앞으로도 수백 년 동안 전범 가문들이 돌아가며 대대손손에 처먹을 것이며 중국은 공산당 일당 체제를 벗어날 기미가 없습니다. 북한이야 언급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동아시아에 어찌 제대로 된 정치 권력 구조를 가진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까? 일본이나 미국은 세습 가문 정치이고 유럽은 아직도 중세 귀족 정치를 못 벗어나고 아프리카나 중동은 절대군 주제가 대부분이고 한국은 군사정권 이후 참 다양한 출신의 최고 통치자를 배출하는 걸 보면 물론 삑사리도 두어 번 있었지만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국가 권력 체계를 가진 국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코로나 잘 이겨냅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